부지의 젊은이에게 자신의 신장을 기증한 김덕주 목사를 만났습니다. 미래의 비즈니스 선교사를 세우는 IBA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 기독교의 흑역사를 파헤친 책이 출간됐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세일의 평화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시골교회 한 목회자가 생면부지의 젊은이에게 신장을 기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충남 예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김덕주 목사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자신의 신장 기증이 삶으로 보여준 한편의 설교가 되길 바란다는 김덕주 목사를 직접 만났습니다. 홍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덕주 목사가 신장 기증을 결심했던 건 교회 성도들의 아픔을 가까이서 지켜봐왔기 때문입니다. 혈액암과 심장병을 앓던 성도들이 장기 기증자를 찾지 못해 함께 아파했던 경험이 그를 선뜻 나서게 만들었습니다. 사후에 기증하는 것보다 기왕이면 좀 젊을 때, 좋을 때 드리는 게 받는 분에게 좋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운동으로도 열심히 준비하고 또 식사 조절도 잘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김 목사는 이번 일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신장 기증을 결심한 바로 다음 날 오랫동안 장기 기증자가 나서기만을 기다렸던 교회 성도가 기증자를 찾게 된 겁니다. 김 목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심장 이식 받기 위해서 4개월을 서울에 있는 모 병원에 계셨는데 그분이 아침에 문자 오기를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수술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도들도 같이 감동받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공감을 가질 수 있었죠. 김 목사의 신장을 기증받은 윤재익 씨는 13년간 혈액투석 생활을 끝내고 새 삶을 선물받았습니다. 김 목사는 윤 씨가 행복한 삶을 되찾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살고 또 다른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고 본인이 받은 거에 대한 그 생각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김덕주 목사가 목회자의 길로 들어선 지도 어느덧 20여 년.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목회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입으로 하는 데는 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제가 절감하거든요. 제가 신장 기증하는 이 행위가 한편의 설교가 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투자하겠다.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의 설교나 저의 삶을 통해서 긍정적인 도전을 받을 수 있다면 좋은 열매가 있으리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한국교회의 비즈니스 선교운동을 확산시켜온 IBA가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사역 10주년을 맞아 통일한국에 헌신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김준수 기자입니다. 제10회 IBA 서울 컨퍼런스가 거침없는 순종, 새 시대를 여는 거룩한 비즈니스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IBA 컨퍼런스는 비즈니스 선교 운동 확산을 목적으로 지난 2007년 상해에서 처음 개최됐습니다. 올해는 사역 10주년을 맞아 비즈니스 선교의 주역인 다음 세대를 격려하고 통일한국 시대의 비즈니스 선교의 미래를 전망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자기의 은사를 따라서 자기의 일터와 또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통일 시대를 위해 준비하고 또 통일이 열리게 될 때 선교의 플랫폼이 열리면서 열방을 향해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데 그 장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깨닫고 헌신하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창석 전 남북회담 본부장은 향후 비즈니스 선교 운동이 남북한 경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비즈니스 선교는 장기적으로 연대의식과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에 나서야 한다며 비즈니스 선교를 얻은 수익으로는 북한의 취약계층을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엑스포에 참여한 기업과 선교단체를 방문해 비즈니스를 통한 구체적인 선교의 모습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번 엑스포에는 트리니티 소프트, 마크이즈 브라운, 선양하나 등의 기업과 열방 네트워크, 나우미션 등의 선교단체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준수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김민정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 김민정입니다. 서울 메트로가 구의역에서 숨진 김모 씨의 유가족과 보상안에 합의했습니다. 장례 비용은 서울 메트로가 전액 부담하며
발의는 9일 오전 건국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보상 방안은 유족들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서울 메트로는 사고 승강장 안전문 근처에 사고 개요와 추모 내용을 담은 표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피의자 중 한 명이 9년 전 다른 지역에서도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의자 중 한 명인 김모 씨의 유전자 감정 결과 2007년 대전에서 일어난 성폭행 사건 용의자와 일치해 경찰이 현재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대전 성폭행 사건의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과 별개로 조사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가 중국 정부의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촉구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대북 제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과 중국의 원자력 협력을 중단하겠다는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상원과 하원에서 같은 법안을 동시에 발의했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중진 의원들이 뜻을 같이 했다는 점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는데요. 법안 심의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투신 자살한 20대 대학생과 충돌해 목숨을 잃은 곡성 공무원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는데요. 고 양대진 주무관의 유가족을 돕겠다는 시민들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기업, 경찰, 공무원 노조 등 여러 단체와 수많은 시민들로부터 만삭인 고인의 아내와 5살 아들을 돕겠다는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인의 사인을 명확히 하기 위해 20대 사망자를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유족 지원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자료의 세계 기록유산 등재 신청을 공식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국과 중국, 일본을 포함한 8개국 14개 시민단체와 영국 전쟁기념관이 등재를 신청했는데요. 홍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세계인들이 침략 전쟁의 잔혹함을 충분히 인식하게 하고 인류의 존엄을 공동으로 수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등재 신청을 모독하거나 간섭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정입니다. 한 젊은 사학도가 한국 기독교를 정면으로 비판한 책을 펴냈습니다. 신간 한국기독교 흑역사는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교회의 민낯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출간과 함께 화제를 모으고 있는 저자 강성호 작가를 김준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흑역사라는 도발적인 제목이 눈에 띕니다. 최근 출간된 한국기독교 흑역사는 근현대사 속에서 나타난 한국기독교의 과오를 있는 그대로 담아낸 책입니다. 책은 크게 식민지 경험과 한국기독교, 한국기독교의 왜곡된 정치참여, 한국기독교의 사회적 추문 등 3부로 구성됐습니다. 일제협력, 민간인 학살 등 한국기독교의 부끄러운 역사를 12가지 주제로 정리했습니다. 강성호 작가는 이번 책을 통해 권력에 아부했던 교회 지도자들의 치부를 드러내고 기독교가 왜 개독교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는지 밝히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개신교가 분명 어떤 이 공헌을 한 부분들이 이제 있을 텐데 긍정적인 부분들은 왜 우리가 보여줄 수 없고 왜 어두운 면들, 부정적인 측면들이 이렇게 부각이 되는가 역사적으로 한번 추적해보자. 그 문제의 기원을 한번 살펴보자. 한국 기독교 흑역사가 기존에 출간된 비판서와 차별화되는 부분은 풍성한 1차 사료를 제시한다는 점입니다. 김준권 목사가 총재로 있던 한국대학생 선교회가 구러시아 공간을 얻게 된 사연, 장로교 총회장을 지낸 전필순 목사가 친일 목사에서 독립운동가로 불리게 된 사실 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국가기록원에 이제 몇몇 자료들을 이제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저는 이제 CCC 관련 공문서를 국가기록원에서 이제 발굴을 이제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 몇백 장의 자료들을 이렇게 보다가 이제 지금 제 책에 실린 관련된 내용들을 아주 우연찮게 한국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피해야 할지 이야기하기 위해 책을 썼다는 강성호 작가. 그는 한국 기독교가 저지른 잘못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죄책 고백이 필요하다. 보다 폭넓은 범위에서 이 한국 근현대사에서 한국 교회가 저지른 과오들을 아주 다양한 내용들로 이렇게 반영을 해가지고 우리 어떤 역사적 어떤 죄책들을 이렇게 총체적으로 고백하는 일단 그런 태도와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구티비 뉴스 김준수입니다. 평화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제10회 세일의 평화기도회가 개최됐습니다.
십자가 사랑, 순교적 사랑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기도회엔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7일 오후엔 두 번째 기도회가 주님 앞에 제일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노윤식 담임 목사는 6.25 전쟁 당시 순교한 증조부 노영래 집사를 추모하며 핍박과 고난에도 믿음을 사수하고 복음을 전했던 순교적 사랑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남북이 하나가 되는 길은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뿐이라며 우리에게 주어진 통일에 대한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세일의 평화기도회는 26일까지 전국 21개 교회에서 진행되며 11일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 참배, 18일 임진각 복음통일기도회, 25일 통일선교 토크 콘서트 등 다양한 문화행사도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를 정원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한인 선교사들의 축제 제8차 한인 세계 선교대회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에서 개최됐습니다. 대회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6일 선교사 1000여 명을 포함한 약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 예배로 시작됐으며 오는 10일까지 계속됩니다. 선교사들은 주제 강연과 선교 전략회의, 주제별 전략 포럼에 참여하며 대회장에 설치된 60여 단체의 선교 부스를 통해 선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홀리라이프, 선민 네트워크 등 탈동성애 인권단체들이 오는 13일 탈동성애 서울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미국 동성애 치유단체 엑소더스 인터내셔널의 전 이사장이었던 멜빈 박사가 발제자로 나서 동성애 복음적 대응에 대해 전합니다. 같은 날 오후에는 동성애 21세기 문화 충돌이라는 주제로 청년들이 토론을 펼칠 예정입니다. 지난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쇠모자 사건의 주인공 이모 씨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씨는 자신과 두 아들이 남편과 시아버지를 비롯한 마을 주민 수십 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7일 무고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년형의 판결을 내리고 새 모자를 배후에서 조종했던 무속인 김 씨에게는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기독연구원 느에미아가 2016 여름신학 특강 현실과 성서를 개최했습니다. 헬조선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특강은 오는 28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진행됩니다. 한편 7일 진행된 첫 강의에서는 위기에 빠진 한국 사회 속 교회의 책임과 역할을 모색했습니다. 박성철 교수는 이날 한국 교회가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작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원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뉴스미션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